양쪽 펼쳐주시면 더 좋겠죠? 장문 2번 가도록 합시다. 93페이지 갈게요. 장문 2번도 얘들아 글 길이 봐. 짧아요. 째까네. 네, 짧아요. 다음 건 더 짧아요. 자, 94페이지에 2번 문제 보이나요, 얘들아? 네. 자료 활용의 적절성. 이거부터 풀어야 된다고 했지? 네. 자, 1문단 갈게요. 나 가도 돼? 네. 장문 과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문제. 이게 주제네.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써보자. 이게 목적이네. 1문단 갈게요. 제목. 관광지구에, 동그라미 관광지구에 관광세를 도입해야 한다. 1문단. 우리 지역의 동그라미 지구는 볼거리가 다양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그런데 풍경이 아름다워지는 그 특정 시기에다가 따옴표. 특정 시기에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바람에 첫 번째,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두 번째, 주요 관광 자원인 벚나무 군락지는 훼손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여러 온라인 여행 콘텐츠를 통해서 이 지구가 소개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사람이 더 많이 몰린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월과 10월에 아까 위에서 노란색에서 말한 따옴표 친 특정 시기가 몇 월을 말하는 거였구나. 4월과 10월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때 한시적으로 해결책 관광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가 1문단이었네요. 자, 그럼 얘들아 2번에 1번 선지 기억을 활용해서 기억 봐봐요. 얘들아 뭘 봐야 돼? 관광객 수가 정말 현저히 몇 월과 몇 월이 많아요? 4월과 10월이 많아요. 얘들아. 그러면은 1문단에 추가하기로 참 적절한 자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가겠습니다. 1문단으로 할 수 있는 선지 또 있네요, 얘들아. 니은 있죠? 이거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니은 있네요, 니은. 니은이 어떤 내용이지? 방문 목적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네. 일단 니은의 질문 1에 대해서는요. 자, 방문 목적, 벚꽃 보려고가 1이네. 찾고 있는 이유를 구체화하는 내용. 그렇지, 됐네. 이것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나 2문단 가겠습니다. 관광세를 통해서 특정 시기에 관광객이 몰리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해외 사례를 우리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네요. 해외 사례를 보면 숙박세를 올리거나 특정 구역에 진입할 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동그라미 지구에 이와 같은 형태의 관광세를 도입하면 얘도 이렇게 잘 드러났네요. 관광객이 우리 지역 방문 시기가 관광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시기로 적절하게 분산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4월에 갈 걸 3월 말에 간다든지 9월에 간다든지 그죠?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2문단 읽었고요. 2문단 너무 쬐끔 아니었니? 그래도 갑시다, 얘들. 왜? 선지가 2개나 있거든요. 자, 2문단 갑시다. 니은이 뭐였어? 개선이 필요한 시기? 잠깐만, 근데 얘들아. 이거 3문단. 네. 잠깐만. 3문단. 네, 그러네요. 3번 미안해요. 4번 갈게요. 디귿 가겠습니다. 신문 기사 갑시다. 초록 색깔 갑시다. 신문 기사. 여러 개의 섬으로 참, 다현이 말을 참 안 믿어.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했어. 미안해.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유럽 유명 관광지 네모에서는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리는 4월, 7월 총 54일간 본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뭐를 물어버린다고? 입장료. 잠깐만, 이 얘기 우리 아까 전에 했어, 안 했어? 했어, 2문단에서. 그치? 그럼 요 디귿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어울리겠네. 그래서 네모시에서는 본섬은 몰려든 관광객으로 인해서 걷는 것도 힘든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관광객의 밀집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 4번 선지 갈게요. 봐봐. 이렇게 뒤죽박죽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4번 선지. 디귿에 나타난 것을 도입 사례를 활용해서 동그라미 지구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내용. 괜찮죠? 왜? 입장료가 겹치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우리 2문단으로 할 수 있는 거 더 없네요. 자, 3문단 가겠습니다. 관광세는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등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오케이, 얘들아. 그래도 지금 기대 효과를 2가지나 제시를 했어. 관광세 하면 사람들 몰리는 거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광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거나 훼손된 거 고치는데 사용한다. 밑줄 친 부분 읽어볼까요, 얘들아? 관광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불만도 있고요.
또한 관광객으로 인해서 훼손된 군락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데 투입함으로써 지역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도 있다. 좋은 점이 되게 많네요, 얘들아. 자, 3문단까지 읽었고요. 자, 그럼 3문단 읽고 넘어오는 거 2번과 우리 몇 번이에요? 5번 가겠네요. 자, 2번 아니고요. 3번이네요. 3번 가겠습니다. 주황색. 니은의 질문 이에 대한 응답 결과. 질문 이거 뭐였어요? 아, 개선이 필요한 시설. 얘들아, 이거 지금 여기 3문단에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 내가 이게 헷갈리니까 글이 너무 작은데 문단이 너무 조밀해. 자, 계속할게요. 어울리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아까 읽었지? 이게 나이스야. 아까 전에 몇 번을 푸느라고. 걔를 푸느라고 읽었잖아. 그럼 바로 가면 되는 거지. 관광세 정책의 기대 효과를 활용해서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관광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해야지 3문단이 아니라. 왜인 줄 알아, 얘들아? 2문단에서는 어떤 효과? 관광객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지. 3문단에서는 그 돈으로 관광지를 예쁘게 개선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얘들아, 디귿은요, 그 돈으로 예쁘게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말했니? 아니면 밀집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말했니? 밀집 완화 효과를 말했으니까 2문단에 어울리는 거야? 3문단에 어울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라지 A로 갈게요. 4문단 가겠습니다. 하지만 관광세 도입에 관한 우려도 존재한다. 우려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네? 갑자기 하지만 관광객들의 방문을 분산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관광세를 설정하고 관광 여건을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우려가 해소될 것이다. 나 여기 있는 순간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뭐야? 뭘 우려하는지 얘기를 안 해줬어. 그지? 요런 것들을 한번 눈에 좀 띌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얘들아 그냥 왔다 갔다 너무 힘드니까 5분단 그냥 빨리 갑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그라미 관광지구를 찾은 관광객 숫자가 600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양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역 관광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래서 우리 초록 색깔 뭐예요? 관광세를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9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95페이지도 선생님이 라지 A 그냥 바로 갖다 놨습니다, 얘들아. 자, 요거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라지 A를 수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차이점만 빨리빨리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잘 봐. 우리 4문단 봐봐. 아까 내가 말했지, 노란 색깔. 일부 우려 존재한다 그랬지. 근데 그 보기 박스 노란색 봐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할 수도 있어. 자, 이런 내용. 아까 라지 A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선지 4번 봐봐. 일부 사람들이 관광세 도입에 관한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화해서 드러내야겠군. 이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자, 하지만 이제 보기 박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려가 있어. 동그라미 1번, 2번. 관광세 잘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우려 해소할 수 있을 거야. 야, 얘기 순서 우리 4문단이랑 보기랑 순서가 달라? 아니면 순서는 똑같아? 순서는 똑같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순서 맞바꿔야겠군. 이거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같은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2번 선지 볼까요? 우려 해소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는 어휘를 마지막에 추가해야겠다? 어휘를 추가한다 그랬는데 추가된 어휘가 초록색 그러한이야. 비교해보면. 근데 이거 그러한을 통해서 해소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강조하기는 힘들어. 그냥 앞뒤 문맥을 잘 연결해주는 표지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 2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광세 5번 선지 당연히 틀렸지, 얘들아. 우리 우려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제시했어요? 2가지 제시했죠. 보기 박스에도 몇 가지야? 2가지. 한 가지 더 추가? 안 했어요, 얘들아.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요렇게 문제 풀었고요. 우리 1번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93페이지 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93페이지에 계획 중에 이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내가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 글에 안 나온 것은? 저게 전형적으로 이제 맘만 급하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걸 봤죠, 우리가 지금. 이해됐나요? 잘했어요. 그럴 수 있지. 마음은 막 급한 거야. 막 수업에 참여하고 싶고.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자, 그 다음에 1번 가겠습니다.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은 나왔지만 그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얘기는 안 나왔죠.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온라인 컨텐츠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거 나왔죠? 관광세 도입하면 지역을 찾는 시기를 분산할 수 있다. 맞죠? 관광세로 얻은 돈으로 복원을 할 수 있다. 맞죠?
양적인 것보다 우리 문제 상황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 내가 해줄 게 없다니까, 얘들아. 이거 학교에서 수업은 대체 어떻게 하니? 이거요. 했어 벌써? 아니 안 했어. 뭔데?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자, 편집글인데요. 제자 이 네모가 강 동그라미 선생님께. 강영희 선생님 우리 딸 담임 선생님이야. 근데 자, 눌러주세요. 자, 강 동그라미 선생님께 이제 제자가, 이거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이 이제 은사님께 쓴 편지. 문제를 한번 살짝 볼까? 문제도 얘들아, 이거 그냥 돌아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얘 읽고 할게, 얘들아. 알겠죠? 강 동그라미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지난번에 드린 편지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원하던 식당에 요리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궁금해하셨을 소식을 뒤늦게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좀 적응이 되고 주변을 보니 매화가 피었습니다. 그 꽃을 보니 운동장 매화나무 아래에서 선생님께 상담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딱히 되고 싶은 것이 없는 막막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던 선생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제 진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초록 색깔 대조되는 거 보이죠?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후. 전에는 하고 싶은 걸 뭔지 몰랐는데 이제 만난 후에 조언을 듣고 제 진로를 정할 수 있었다. 이거 대조되는 표현. 자, 그리고 선생님만 하나 간접 인용해놨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말씀. 이해됐니? 자, 그 시절 고민이 생길 때마다 선생님께 많은 의지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쉬는 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교무실로 불쑥 찾아갔던 저를 이러지 마세요. 저를 웃는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인에게 개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서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배려 덕에 저는 요리사로 당당히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막내지만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선배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기술뿐 아니라 요리에 대한 진심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퇴근 후에도 주방에 남아 요리를 연습해 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요리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찾으라고 했던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노란색 부분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죠. 요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선생님 거기 필기가 너무 조그맣게 들어와서 한 번만 필기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의 과거 발언을 반복 인용한 이유가 뭐라고 얘들아? 필자의 삶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즐거운 일 찾으라고 하셨죠? 저 그래서 즐거운 일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4문단, 지난번에 보내주신 편지에서 그동안의 교직 생활을 담은 수필집을 내셨다고 말씀하셔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수필집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 직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라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답장을 주실 때 5월 중에 제가 방문해도 괜찮은 날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편한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면 카톡이 빠르지 않을까요? 자, 5문단 5월이 되면 운동장에 매화도 지고 없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저를 지탱해 주신 그때 그 든든한 모습 그대로 계시겠죠? 자, 여기서도 대조가 한번 쓰였어요. 매화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지만 선생님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겠죠? 하고 대조의 표현 방식을 쓴 거는 선생님의 든든함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 티라미수. 나도 티라미수. 자,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선생님께 맛있는 티라미수 한 조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뵙게 될 날을 기다리며 편지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았죠?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 잔상을 가지고 다 바로 문제 빨리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 가겠습니다. 4번. 이거 내가 필기 다 집어넣어놨어요, 얘들아.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대조했다? 괜찮지? 과거의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하다. 대조는 맞지만 그걸 과거를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자, 현재 필자의 생활을 자연물에 비유했다?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진로가 여러 차례 바뀐 과정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예상 독자가 누구야?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과거의 잘못을 나열했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자, 노란색 이미 내가 본문에다가 노란색 표시하고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필기가 거의 없죠. 자, 5번의 정답은 2번 그냥 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니은 갈게요. 요리사로서의 나의 생활이 있는데요. 니은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노력과 직장 동료들의 배려? 아니, 직장 동료들의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만 들어있었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마지막 문제 98페이지 갈게요. 6번 문제도 넘겨보지 않기 위해 선생님이 4, 5 문단을 밑에 5문단만 갖다 놨어도 됐었겠네요. 네. 색깔만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색 비교해볼까? 5월이 되면 운동장에 매화는 못 오시게 없겠지만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에 저를 지탱해 주신 그때의 든든한 모습 그대로 계시겠지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노란색. 그대로 갖다 놨네? 그지? 대조를 통해서 더 부각되도록 써봐야지? 맞는 얘기죠? 자, 2번 가볼까요? 2번. 2번에는요, 잘 봐. 회색깔이 보기에만 있지. 선생님 사인을 받을 수필집을 준비해서 갈게요. 얘들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없었지. 그럼 뺀 건 맞지? 근데 의미가 중복돼서 뺐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정답 2번. 요런 선지는 잘 만든 선지야. 뺀 게 맞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흐트러진단 말이지. 근데 이유가 틀렸죠? 뺀 이유가? 자, 초록 색깔 비교해 볼게요, 얘들아.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해서 끝났지? 근데 원래 책에는 어떻게 써있지?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찾아뵐 때까지 실력을 키울게요. 라고 했으니까 선지 4번. 요리 실력을 더 키우겠다라는 내용 추가. 괜찮죠? 자, 파란색. 티라미수, 그놈의 티라미수 2번이나 얘기했네요. 하지만 원래 초고에는 있었어, 없었어? 그냥 파란 색깔. 직접 한 음식이라고만 했어. 그래서 3번 선지. 어떤 음식을 해드리고 싶은지 연습했던 음식 중에서 골라 써야지. 이해됐어요? 자, 분홍색 이만 편지를 줄이겠습니다. 하고 끝났지, 보기는. 근데 5번 선지. 내 마음을 드러내는 문장을 마지막에 추가해야겠어 해서 뭐라고 끝났어요? 감사하고 존경합니다가 추가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얘들아, 화법이든 작문이든 내 도움이 필요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애들이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몰라.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표현상 특징을 꼭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말했을 때. 그리고 내용 이해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여기서 뒤통수 때리는 일이 많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저께도 화작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서 이게 아마 영상에도 남아있을 텐데 재작년이나 작년 다 정말 모의고사 보듯이 모르는 화법 지문이나 작문 지문을 넣어놨어. 말 안 하고. 그래서 모의고사 풀듯이 푸는 일도 있었어. 재작년에, 이거 어제도 얘기했어. 재작년에 어떤 언니는 딱 시험지 받고 처음 보는 지문이 있어서 아, 잘못 줬구나 하고 이렇게 기다렸대. 시험지 바꿔줄 거를. 근데 다들 열심히 풀길래 뒤에 넘겨봤더니 문학작품이 다 있더라는 거야. 근데 작년에도 모르는 지문이 들어있었어.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것도 나오겠지. 근데 모르는 지문 하나를 껴놔서 정말 그냥 모의고사 보듯이 난 근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선생님 봐봐. 뭐 그거를 주변에 막 얘기할 필요는 없어. 당황하게 놔둬. 다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으라고. 이게 알고 대하는 거랑 모르고 대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 얘들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보다 말장난을 심하게 쳐서 화작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이게 공부할 때 분량이 아무래도 문학의 애들이 더 많이 꽂히거든? 그러다 보면은 화작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그 뒤통수를 잘 때리시는 것 같아. 생각보다 말을 잘 꼬아놔서 선지 읽을 때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선생님이 너 이제 요 책 만들어주고 하는 동안 작년 시험지 뒤져가지고 한번 보여줄게. 물론 내용이 겹치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셨는지 뭐 그런 느낌은 좀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꺼주세요. 아이고.